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누워서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거의, 아, 진짜 막 죽을 만큼 아팠거든요.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쪽 다리를 올린 자세, 요 자세 있잖아요. 제가 딱 요 자세로 수업을 하거나 방송을 찍거나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데, 그 구름이라고 그 마티즈가 한 4kg 나가요. 근데 걔를 항상 걔가 좀 시끄럽게 하니까 걔를 무릎에 올려놓으면 더 잘 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리를 꼬아서 무릎에 올려놓고 있는 자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허리에 질병이 생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블로그에, 이건 제가 적은 게 절대 아닙니다. 블로그에서 이제 어떤 분이 자기도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목, 허리, 무릎 순식간에 개박살 내는 개노다 3종 세트, 3세트 꾸준히 해서 골반은 비대증이고 거북목, 목 디스크,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 얻음. 다행히 저는 허리 통증에서 시작해서 이 엉치 있는 부분이 처음엔 허리 통증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데 금방 통증이 또 엉치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통증을 진짜 저는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는,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안 가는 스타일이고 약도 안 먹는데, 처음으로 친구한테 진통제를 사다 달라 해가지고 이부프로펜 계열 그 400g 먹고 한 번은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밤에 또 이제 약 효과가 떨어지면서 다시 고통이 오는데 이제는 안 듣더라고요. 똑같은 그 약이, 진통제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스스로 자진해서 병원을, 오전에는 이제 그 한의원에 또 가보라 그래가지고 침 맞고 부항도 처음으로 뜨고 뭐 이렇게 약침도 맞고 뭐 찜질도 하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 신경 무슨 과인데 하여튼 거기 이제 오후엔 또 거기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경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진통과 소염이 있다는 주사를 좀 맞고 그나마 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진통제를 먹고 살아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찍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진짜 요 자세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저희 아들도 요 자세로 한 2시간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발등이 안 올라가는 그 증세가 생기고 너무 아파가지고, 걔는 이제 다행히 병원에 안 가고 아직 젊으니까 20대 초반대니까 자연요법으로 그냥 트리거 포인트 눌러주고, 또 스트레칭, 좋은 스트레칭 꾸준하게 하게 하고, 모래밭을 또 걸으면 좋다 해서 그 플로리다 그 키웨스트에 여행을 가서 한 2주 정도 또 자전거를 타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빌려서 뭐 온 동네를 이제 구경 다니고 그 맨발로 모래사장을 계속 걷게 했더니 완벽하게 걔는 나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걔는 고통이 처음에만 있었지 고통이 심하지 않고 그냥 그 발등만 아예 안 올라가는 그 증세가 있었는데 차츰차츰 올라가서 한 몇 주 만에 정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병원에 안 가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평소에 스트레칭하고 운동 진짜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 스트레칭 운동을 미국에 있을 때 오히려 헬스클럽을 다녔는데, 여기서는 정말 집에서 일하고 뭐 강아지 산책하는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대가를 받은 게 아닌가. 정말 그래서 제가 행진 시위에도 매번 나가다가 이제는 당분간 몸이 회복될 때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쉽고 지금 백신 패스도 지금 심각한데 너무 지금 육체적으로 이러니까 답답해서 일단은 방송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오늘은 제가 또 한국 와서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국에 떠나 있으면 한국 음식 진짜 그립거든요. 그래서 한국 와서 막 닥치는 대로 막 다 먹고, 막 먹고 싶었던 거, 못 먹었던 거 그런 거 다 먹고, 막 과자까지 평소에도 안 먹는데 또 못
워낙 뭐 미국에 있을 때 못 먹었으니까 또 다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이상하게 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머리도 맑지가 않고, 물론 또 막 요즘 또 백신 반대 활동한다고 또 막 지나치게 핸드폰 사용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거기서 오는 전자파도 또 무시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 몸이 이제 상하고 있었나 봐요. 신경도 많이 쓰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죽을 만큼 아플 지경까지 가서 이제 저도 정신을 차렸는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그 반대 운동 하면서 알게 되신 분들 또 그 전에 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GMO. 그래서 한국에 맛있는 음료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밀크티니 뭐 되게 그러니까 단 종류의 여러 가지 음료수를 또 제가 즐겼거든요. 또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또 풀고, 물론 제 잘못이죠. 근데 거기에 또 옥수수 시럽을 쓰는데 그 시럽이 거의 GMO 덩어리래요. 저는 그걸 알고 나선 지금 이제 음료수도 당분간 좀 끊으려고 하는데, 제 유일한 낙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를 못하게 돼서, 물론 술, 담배는 안 하지만은 못하게 돼서 참 아쉽지만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요즘 막 사람들 누워서 그냥 앉아서 핸드폰 하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예전에는 책을 더 많이 읽었는데 핸드폰을 하게 되면 계속 또 핸드폰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고 가급적이면 좀 전자파에서 멀어지는 삶을 또 다시 또 살아야 돼서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막 핸드폰을 오랫동안 한다거나 이러면 진짜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제가 어떤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컴퓨터 하는 시간, 컴퓨터니 뭐 이렇게 뭐 전자기기 있잖아요. 핸드폰 뭐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시간이 맥시멈이래요. 2시간 이하로 줄여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GMO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과연 GMO가 뭔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GMO 지금 폐해를 겪고 있나, 이게 너무 심각하고, 앞으로도 GMO 불매 운동이라든지 GMO를 우리나라에서 없애는 그런 캠페인을 또 벌려야 하기 때문에 백신만큼이나 코로나 백신만큼이나 지금 GMO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글에 들어가면 GMO fact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What is GMO? 여기 들어가시면 GMO 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is a plant, animal, microorganism or other organism whose genetic makeup has been modified in a laboratory using, 쭉 들어가 볼게요. laboratory using 어디죠? genetic engineering or transgenic technology. This creates combination of plant, animal, bacterial, and virus genes that do not occur in nature or through traditional crossbreeding methods.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전자를 조작한 그런 오르가니즘이에요. 생명체. 유전자 조작 생명체죠.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뭐 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옥수수, 뭐 제일 대표적인 거 옥수수, 이런 콩 이런 데 들어가고, 이제는 뭐 곡물 이런 데 들어가고, 여러 군데 들어가잖아요. 오일, 한국에서는 오일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간대요. 뭐 모든 오일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줄임말로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해서 미국에 제가 살던 동네는 특히 좀 잘 사는 동네일수록 유기농 마트인 홀푸드가 일반 마트보다 훨씬 잘 돼요. 거기 가면 이제 거의 다 non GMO 음식, GMO가 들어가지 않는 것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무조건 non GMO를 샀고,
그리고 GMO가 있는 거는 피했죠. 왜냐면 GMO가 있는 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제 원인 모를 비만에 많이 시달리고, 우리 강아지들도 죄송합니다. 원인 모를 그 비만 그리고 질병에 두고두고 시달리고 정말 심각한 폐해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직 몸도 안 좋고 저보다 훨씬 더 설명 잘 하시는 그 오로지 박사님 또 GMO 관련 책을 GMO 갑자기 또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책을 쓰신 그 오로지 작가님의 강의, 짧은 강의와 그리고 그 GMO를 연구하신 또 이광조 박사님의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좀 두 영상을 꼭 보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백신만큼이나 우리가 GMO 이것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불매해야 될, 그러니까 없애야 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구글보다 있잖아요. 요즘은 구글보다 세계적으로 차라리 덕덕고를 많이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덕덕고 이름이 duckgo.com 여기를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덕덕고에 GM을 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옥수수도 보이죠. 사과에 뭐 진짜 이런 작물들 이런 거 이제 재배하는데 여기 다 들어가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그리포세이트라는 그 제초제인가요? 그게 약간 농약 성분이겠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GMO 관련 다큐멘터리 외국 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먹거리 또 특히 가족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서 진짜 GMO가 없는 먹거리를 찾으시도록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 치명적인 건강에 피해를 불러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대요. 그리고 표기되지 않은 것도 많고 지금 현 정권에서 그거 표기를 하겠다는 정책을 했는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GMO 뒤에 세력들도 로비가 장난이 아니지 않을까. 정말 슬픈 또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대중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이런 걸 고쳐야 되겠죠.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또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생각하시고 일단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니까 바로 선생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한국의 GMO 제안을 보고 통과하다 그 책을 쓰신 선생님이고요. 그럼 바로 늦었지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강연하는 제목은 슬며시. 여기서 슬며시가 중요한 거예요. 다가온 GMO 제한과 대응책. 이거는 슬며시가 아니죠. 이게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해변가에서 일어났던 장면을 찍은 거예요. 저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여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큰일 났다, 빨리 피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 장면, 파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영문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왜 오히려 파도 쪽으로 뛰어갈까요? 자기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너무 늦었죠. 이러한 재앙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이 해변가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가족이 이 해변가에 있었더라면 어떠한 대응을 했을까요? 만약에 민족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슬며시 다가온 제약은 바로 이겁니다. 질병 쓰나미.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비타민 D 결핍증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의사병원 횟수 OECD 국가 중 1위, 의료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불입증 환자 20만 명, 선천 기형아 7년간 2.3배 증가, 말기시 무전 환자 20년간 15배 증가, 4명 중 1명 정서 행동장애 아동, 전립선암 사망수 20년간 13배 증가. 이런 거는 다 언론에 다 찾을 수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 600만 명, 유산 환자 5년간 15% 증가, 20대 한국 남성 정자운동성 8년간 30% 감소, 11개 만성질환 환자 1,439만 명, 한국인 평생 10.5년 아름. 이게 성조숙증을 보면은 밑에 파란 곳은 남하고 빨간 곳은 여아입니다. 여아는 7년간 자그마치 27배 증가했어요. 이러한 질병 증가율은 내가 생각하기에 없었다고 봐요. 세계 신기록일 뿐만 아니라 경신할 수 없는 세계 신기록이라고 생각해요. 비타민 D 결핍증 여기서도 5년간 9배 증가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 환자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피해를 보고 있어요. 불면증 환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증을 보게 되면 한국이 세계 1위인데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자살 이거 역시 한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죠. OECD 국가 연평균 공동의료 증가율 역시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불입증 환자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대 한국 남성 정자 운동성 변화 이게 얼마만큼 큰 변화인가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1999년도에는 거의 70% 수준이었는데 2007년 8년 후에는 48%로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급격히 올까요? 여기서도 자폐증 한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아암 환자 수가 30년간 무려 20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반은 1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빈혈 환자 역시도 7년간 이렇게 빨리 증가했는데 특히 만 1살 영아 빈혈은 7년 동안 7.2배 증가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이별 변비 환자를 보면 0세에서 9세가 월등히 높잖아요. 이게 한 6개월 전에 이게 나왔을 거예요. 세계 영유아 항생제 처방 건수를 보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인데 노르웨이에 비해 무려 7배 이상이 높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국 의사들이 너무 쉽게 항생제를 처방한다는 그 문제도 있지만 한국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자폐증 2.6%, 선천 기형아 7.3% 이거 두 가지만 해도 1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은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은 75%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한 심각한 증상이 세계 1위예요, 한국이. 어떤 요인에서 도미노 현상이 시작돼서 차례차례 무너지면서 한국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무너지면은 나라와 민족도 당연히 무너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11개 만성질환 환자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거예요. 1,439만 명. 그러니까 거의 3명 중 1명은 만성질환 환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왔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비상이 걸려야죠.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과 언론은 뭘 하냐? 이런 걸로 설명해요. 인구 고령화, 오랜 출산, 스트레스, 진료 향상, 식생활의 소관 마치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선천 기형아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전문가가 어떻게 하냐? 급중의 원인을 고령 산모가 증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발표한 분이 향경래 박사라는 분이에요. 국민보험정책연구원에. 그리고 언론은 이분의 논문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 논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상 40세 넘은 임신부는 그 기간 동안 약 2배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40세 넘는 임신부가 전체 고작 2.7%예요. 2.7%. 그러니까 나머지 97%는 고령 임신부 증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전문가가 박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합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 양반한테. 그래서 40세 넘는 고령 임신부가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양반은. 근데 왜 이런 엉터리 정보를 뿌릴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런 오류가 딴 데서도 일어나요. 여기 보면 저체중압 조산화 급증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고령 산모가 증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논문 역시도 보면은 저체중압의 비율은 고령 임신부가 23.7%고 조산화는 24.1%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9% 이상은 고령 산모 증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 치매,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고 설명을 해요. 전문가들이. 노인 인구가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서도 논문을 자세히 보면은 62.5%는 거기에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62.5%는 어떤 요인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전문가예요. 그게 나라에서 일하는 전문가는 의사들이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원인 파악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류냐, 고의적이고 조율된 음모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근거 있는 질문을 하는 건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찾으려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식품 GMO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GMO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과학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질병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인구 감소를 악화시키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특정한 전문가가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병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전체를 다 놓고 도합 34가지 질병입니다.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질병들이. 그걸 포괄적으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부가 해야 돼요. 이게 제가 GMO 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이 글을 같이 참석한 평범한 엄마가 쓴 글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기자 회견문을 준비하며 참담한 실상을 알게 되어서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물이 숨막힘이 왜인지 알았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가 정재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작은 힘이지만 다시 온 힘을 다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밥상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게 제 심정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거예요.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라. 이 책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제목을 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의 통제가 없어요. 꼭 읽어보시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공유할 때 그냥 공유만 하지 말고 공유하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한테 이걸 꼭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 주셔요. 그 부탁을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똑같은 부탁을 하면 금방 이런 정보가 알려질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언론에서 GMO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이 한국의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한국 출산율 아니에요. 9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OECD 평균 수준이었는데 90년도 중반부터 계속 하락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 이 40대 인구수하고 0세, 1세, 2세 비교하면 반밖에 안 돼요. 이 뜻은 뭐냐? 40년마다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예요. 80년 가면 4분의 1 토막. 지금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에요. 애가 잉태해서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첫째는 불임, 둘째는 유산, 셋째는 선천기형아, 넷째는 저체중아 조산아, 다섯째는 자폐증, 여섯째는 소아암, 일곱째는 자살, 여덟째는 비만 청소년 성인병, 아홉째는 아토피. 이 모두 9가지가 GMO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외국의 전문가가 더 잘 인식해요. 200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전문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은 인구 감소로 소멸국가 1호라 발표했어요. 이게 지금 15년 전이에요. 한국은 지금 불이라고 있는데 경보장치로 울려줘야 되는데 경보장치가 마비됐습니다. GMO를 밥상 위에 옥시라고 해요. 옥시와 밥상 위의 옥시는 다른 점이 뭐냐면 밥상 위의 옥시는 온 국민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잘 얘기하죠. 미국 환경의학협회가 2009년도에 GMO에 대한 건강의 위험과 GMO 식품을 피해야 한다는 통지를 소속 의사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한국 의사들은 GMO 하면 별로 심각한 문제를 몰라요. 이 프랑스의 경우는 이러한 GMO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를 지하철에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하는 이 시간 동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몬산토. 몬산토는 GMO 작물을 개발하고 GMO 작물을 한국에 팔아서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다국적 기업이고, 글리포세이트는 GMO에 잔뜩 흡수되어 있는 제초제예요. 이 두 가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몬산토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회사,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는 공공의 적 1호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몬산토의 탁월한 재능은 엄청난 천재성을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성에 투입하는 겁니다. 사정 공작과 철저한 부패를 저지르는 게 몬산토예요. 한 예를 들자면은 여기 오바마 대통령 옆에 마이클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GMO 검증을 미국 식약처에서 총괄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몬산토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몬산토가 GMO를 개발하고 몬산토가 승인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and the world's leading producer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Now let's see, why is there so much outrage all across the globe? Now studies suggest that GM foods cause a whole range of illnesses that can take absolutely years to make themselves apparent. These include immune system diseases, allergies, and even childhood learning disorders.
Moreover, toxins used to help grow the crops have been found in the blood of pregnant women and their unborn babies, despite earlier claims they destroyed in the stomach. Foods campaigner from the US has told us that the country could easily go forward into the future without that of GMOs. It's what the scientists have warned us about, that genetically modified foods will increase allergies, that they're going to be less nutritious, and that they could possibly or very likely contain toxins that can make us ill. The idea that we actually need GMOs to feed the world is completely false. We actually have enough grassland in the United States to pasture and raise 100% grass-fed beef. So no, the feed the world argument is not accurate or in the slightest. GM foods are banned in many countries. That's because international Russia could take it further. And Parliament is looking at punishing producers of GMOs which could damage health as terrorists. There's also very strong opposition across Europe. In fact, the EU law subjects all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to extensive food evaluation. Many states have banned such food completely. Those which haven't require all products containing engineered organisms to be labeled. Moreover, EU rules allow nations to establish so-called GMO-free zones. The cultivation of lab-made crops could be banned easily. But the US and its biggest biotech company, Monsanto, is still trying to get their hands on the European market. 글리포세이트.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WHO가,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2A 등급 발암물질이라고 판정했어요. 이게 GMO 작물에 듬뿍 흡수되어 있는데 한국은 식품 GMO가 세계 1위로 수입하는 거 아시나요? 그렇다면 한국은 저 제초제를 세계적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거 당연한데 거의 한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정보를 보도를 안 했어요. 지금 글리포세이트가 2A 등급 발암물질이라는 WHO의 발표 이후 미국에서는 저 제초제에 노출되자 암이 발생한 이 환자들이 소송을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만 250명이 소송을 하고 1,100명이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 소송으로 인해서 몬산토의 서류가 75개나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GMO 논쟁이 한동안 지속되었는데 왜 그러냐? WHO가 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 발표하면은 어떤 전문가가 괜찮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될 수밖에. 근데 그러한 엉뚱한 발표를 하는 전문가들이 사실적으로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몬산토가 논문을 작성하고 대학 교수들은 돈을 받고 이름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고스트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고스트라이팅. 이게 지금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몬산토 서류에 대한 정보가 이 허핑턴 포스트라는 데 기사가 4번 정도 났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어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청문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캐리 길란이라는 로이터 통신 전 기자예요. 이분이 이러한 책도 썼어요.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corruption of science. 과학의 부패. 그러니까 과학의 부패가 된 것은 왜냐? 과학이 권위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 권위의 상징을 얘네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 전쟁에서 얘네들이 항상 쓰는 게 이런 권위의 상징을 호소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정확히 얼마를 받았나 그것까지 나와요. 여기 보면은 10days, 10일, 1,400 파운드. 하루에 1,400 파운드. 그러니까 14,000 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자면 한 1,700만 원, 1,800만 원. 이 정도 갖고 양심을 파는 거예요, 교수가. 그 교수를 살 수 있는 가격은 굉장히 싸요. 저걸로 저런 소수의 액수로 과학자가 권위를 팔 때 일어나는 피해는 그거의 1,000배, 10,000배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의 꼭두가시가 되어버렸어요. 아,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속상하고, 제가 다음, 또 옆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광조 박사님 영상인데요. 몬산토, 여러분들 좀 충격받을 게, 몬산토에 투자한 사람 빌 게이츠입니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게이츠 멜린다 파운데이션에서 또 몬산토를 투자를 했고, 또 GMO 모스키토를 이번에 또 플로리다에서 또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뿌렸죠. 거의 코로나 백신이나 백신에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려고 하면서 지금 또 GMO 씨앗은행까지 또 지금 건드리려고 해서 빌 게이츠에 대해서 지금 GMO 음식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국가들은 아예 GMO를 접근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백신도 그렇고요. GMO도 그렇고 무슨 이런 글로벌 회사들의 무슨 꼭두각시 역할을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면 진짜 화나는데 정말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가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미래는 진짜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고요. 진짜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치인으로 많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탁금을 없애는 이런 캠페인도 좀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선거법도 개혁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 일이라 생각하고 진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로지 작가님의 한국의 GMO 재앙에 통곡하다 그 책은 인터넷에 치면 또 무료로 다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 많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또 좋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순서는 현대 한국의 위기와 글리포세이트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글리포세이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사용이 확대가 됐는가, 또 관련되어서 왜 질병이 거의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가, 또 글리포세이트와 질병이 그냥 우연히 비슷하게 패턴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글리포세이트와
환경 생태의 교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리포세이트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일부의 제목을 현대 한국의 위기와 글리포세이트의 관련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오르드 선생님하고 우연히 뵙게 되면서 오르드 선생님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GMO에 대해서 과도하게 흥분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제가 그 구글링을 하면서 관련 논문들을 쭉 읽으면서 정말 이거 놀랍다. 그리고 약간 공포스럽다. 또 내지는 음모론? 여러분 음모론 아시죠? 음모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음모론이다라는 음모론이 아니라 이거 음모다. 이거는 그 다국적 제약 회사들과 유전자 조합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한국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작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적으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먼저 저는 그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기 수녀님들께서도 4분 오셨는데 5분 오셨구나. 저 오른쪽에 수녀님한테만 찍어볼게요. 수녀님, 현대 한국인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수녀님. 네, 공동체의 위기요? 네, 좋아요. 공동체의 위기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그 옆에 수녀님. 먹거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먹거리 문제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옆에 수녀님. 그렇습니다. 글리포세이트가 수많은 질병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료비가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협하고 있어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19년도죠?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맞추시면 제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예, 400조보다 약간 더 됩니다. 428조 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2018년에 경상의료비, 다시 말해서 공공과 민간이 합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28조 원인데 의료비가 141조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428조 원 중에 141조 원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네? 428조 분의 141조 하면 얼마죠? 네? 30%요? 그렇게 많이 되나요? 좋아요. 25%에서 35%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의료비 중에 60%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세요? 141조에 60%면 대략 한 100조 정도 되죠? 네, 제약회사로 나가요. 제약회사, 약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영세한 회사들이죠? 그죠? 그러면 그 대부분의 100조 가량 되는 약값이 어디로 나가고 있을까요? 다국적 제약회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100조. 100조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저 잘 모르는데 고등학교 지금 무상교육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OECD 국가 중에서 고등학생들한테 등록금 받아먹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린 고등학생들한테 등록금 내라고 뺏어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무상교육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2조 원이에요. 2조 원. 단 2조 원. 단 2조 원. 죄송합니다. 2조 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조 원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100조 원이, 물론 100조 원 다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거보다 더 될지도 모르지만 다국적 회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료비가 앞으로 점점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점점 증가합니다. 삼척동자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 의료비가 앞으로 더 증가를 할까요? 네, 고령화. 그죠? 또 숨어있는 이면. 오늘 발표할 주제인 글리포세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커넥션을 짜서 카르텔로 우리나라를 지금 거의 멸종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가? 그러한 음모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좀 옮겨주시면 우리 자손들이 지속가능한 국가를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먼저 GM 작물, 유전자 조작 작물이 1996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95년에 1.7 100만이죠. 170만 헥타르 있는데 지금 거의 100배가 증가를 했어요. 2013년에만. 지금이 2019년이니까 이런 증가 추이대로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170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GMO 수입량이 207만 톤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에요. 그런데 GMO가 계속 세계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GMO가 된 작물들을 수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식량 자급률 추이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급률은 밀의 경우 0.7%예요. 99.3%를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옥수수는 0.9%, 그러니까 99.1%는 수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콩도 10.3%인데 그러면 89.7%를 수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90% 이상이 GMO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콩이나 옥수수 이런 거는 거의 100%가 GMO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MO가 무슨 GMO냐?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GMO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GMO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확실하게 심각한 문제는 GMO, 글리포세이트 GMO 작물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글리포세이트를 듬뿍듬뿍 뿌리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식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논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선천 기형 질환율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합계 출산율도 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임 환자도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 환자도 증가를 하고 있고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1989년에 8.6명에서 2010년도에는 82.6명이에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60대 이상 자살률은 지금 현재 10년째 1위예요. 그리고 2위와의 차이가 거의 2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글리포세이트가 정말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에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왜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가를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글리포세이트는 앞서 많은
훌륭하신 발표자분들께서 발표하신 대로 제초제로 처음에 사용이 됐어요.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제초제로 글리포세이트에 죽지 않는 유전자 조작 작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해도 GMO 작물은 죽지 않고 잡초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MO 작물이다 라는 것은 곧 글리포세이트를 상당 수준 고농도로 함축한 식품이다 의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리포세이트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콩, 거의 100%의 콩에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또 옥수수, 또 밀가루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추수하기 2주 전에 뿌리면은 미리 죽기 때문에 자연 건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추수 직전에 글리포세이트를 왕창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는 쉬운데 문제는 추수 전에 직전에 뿌리기 때문에 고농도로 농축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25일 정도 배를 타고 오는데 적도를 지나기 때문에 고농도의 방부제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인이 더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또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욱 심할 거다 라고 추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가 3부에서 밝혀드리겠지만 글리포세이트의 사용량 증가는 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자폐증, ADHD, 치매 등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하면은 글리포세이트는 세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포에게. 세포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포설? 셀시어리? 세포설의 핵심이 뭐죠? 모든 생물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가 세포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주고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앞서 발표드린 대로 다른 발표자가 발표하신 대로 글리포세이트는 1950년도에 스위스의 화학자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용처를 양리적인 응용을 발견하지 못했고 1년에 다른 회사에 계속 팔려나갔는데 1970년대에 몬산토의 존 프란츠라는 사람이 제초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1974년에 몬산토에서 라운드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글리포세이트는 비선택적 제초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특정한 작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뿌리면 모든 작물을 죽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은 뿌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물이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기 전이나 아니면 추수를 하고 난 이후 이때만 사용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몬산토가 1996년에 라운드업 레디라고 불리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조작 콩과 옥수수, 면 재배를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 조작 물질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는 글리포세이트가 작물을 재배할 때는 뿌리지 못했는데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유전자 조작 물질을 만들면서 재배를 하는 중에도 마구 뿌리게 됐다는 겁니다. 글리포세이트는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에 여기 왼쪽 카르복시기하고 아미노기라고 하는데 얘가 글리신이라는 구조예요. 그런데 글리신에 인산기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카르복시기는 구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석에 보면 N극과 S극이 있죠? 그것처럼 여기에 N극이 생긴 거예요.
구조가 N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미노계는 플러스극이에요. 그래서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전화와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있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N극이 하나 더 붙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석처럼 됐기 때문에 금속이 쉽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속이 쉽게 달라붙는 물질을 킬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는 처음에 하수에 막힌 거 있잖아요. 하수에 금속 오폐수가 막혀 있는데 그걸 뚫기 위해서 원래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식물 제초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1970년대 초에 글리포세이트는 식물에서 방향족이라는 벤젠과 같은 모양을 가진 구조물의 아미노산 합성을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거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인체는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너 가지가 방향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를 시키미산 경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글리포세이트는 이 시키미산 경로, 다시 말해서 방향족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시키미산 3 인산 효소와 결합해서 기능을 차단시켜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시키미산인데 이렇게 아미노산, 방향족 아미노산,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립토판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을 식물이 이 시키미산이라는 녀석으로 원료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글리포세이트는 이때 시키미산이 방향족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과정을 글리포세이트가 이 효소와 결합을 해서 얘들을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고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합성효소인데 이 합성효소 사이에 여기에 글리포세이트가 끼어가지고 구조를 다르게 만들어요. 구조가 변형이 되면 기능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방향족 아미노산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식물들은 죽는다. 그런데 그러한 경로가 식물에 있고 미생물에도 있고 곰팡이에도 있는데 동물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동물에게 해가 없다. 그래서 허가가 난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우리 인체의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28,000가지예요. 또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현재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0만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10만 종류나 되는 아미노산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속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10만 가지가 만드는 경로는 10만 가지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단지 그 많은 대사 경로 중에 한 가지가 인체에 없다고 해서 인체에 무해할 거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리포세이트는 작물을 재배하기 전이나 추수 후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비선택적 제초제이기 때문에 곡물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몬산토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글리포세이트에도 죽지 않는 유전자 조작 식물을 만들고 상표명을 붙였어요. 라운드업 레디라고. 그리고 바이엘사에서 또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 상품들을 만들었어요. 이 바이엘사를 주목해야 되는데 몬산토는 바이엘의 합병이 됐어요. 독일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몬산토가 만들어가지고 글리포세이트 유전자 조작식물도 만들고 글리포세이트도 만들고 특허를 얻어가지고 수십 년간 이윤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했고 또 올해 7월인가 8월 달에 미국 법원에서 발암물질로 판정을 하고 징벌적 배상까지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몬산토는 미리 바이엘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 관계를 모호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빨리 아주 저는 사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내용들을, 논문들을 쭉 읽으면서 흐름이 이제 좀 잡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이 효소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시키미산 관련 효소가 글리포세이트와 결합하지 않도록 변형을 해서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글리포세이트 사용 확대와 질병의 원인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곡물 증가가 지금 90% 이상 생산되는 곡물에 전부 다 유전자 조작이 되어 있어요. 90% 넘죠? 이게 2012년도예요.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 조작콩과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거의 비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파란색은 GMO 콩이고 빨간색은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이에요. 거의 똑같이 패턴을 만들고 있다. 또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글리포세이트도 마찬가지다. 노란색은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 그리고 녹색은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옥수수예요. 또 지금 세 개를 합해가지고 옥수수, 콩, 면화를 합해서 증가 패턴이 글리포세이트와 사용과 거의 똑같이 패턴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글리포세이트는 법적인 허용 수치가 있을까? 최대 잔류량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량을 보면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25, 10, 어떤 건 200, 20, 30. 그런데 가축 사료로 사용될 때는 거의 100배 이상, 10배에서 100배 이상 허용치가 증가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육류 섭취를 하게 되면은 먹이 사슬에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면은 농도가 10배 내지 1000배까지 증가를 하죠? 그런데 소나 돼지가 먹는 사료는 사람이 먹는 것보다 농도를, 기준치를 10배 내지 100배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함량은 훨씬 높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논리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국민들은 계속 질병에 걸려서 신음을 하고 있고 2018년 경상의료비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141조. 1인당 얼마인 줄 아세요? 1인당 279만 원이에요. 평균. 2018년도 공공, 국가, 정부하고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평균 1인당 얼마라고요? 279만 원이에요. 그런 4인 가족이면 매년 1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어디로 가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쏙쏙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점점 부유해질까요? 가난해질까요? 가난해지죠. 그죠? 지금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진핵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핵세포의 의미는 이 세포가 있으면 안에 핵막이 있고 그 안에 유전자가 있다. 이런 세포를 진핵세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핵세포의 생물학적으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데기 같이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서 세포, 인체가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을 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보통 하나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200개 내지 3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요. 세포가 있는데 이 핵 바깥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생화학 에너지 단위가 AT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세포질에서 발효로 2개의 ATP를 만들어요. 우리가 포도당을 먹게 되면은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ATP를 2개를 만들어요.
이때는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 같은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더 산화가 되면서 32개의 ATP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세포는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생명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세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글리포세이트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효소들과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있는 세포에도 결합을 하면 뇌 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할까요? 못하겠죠. 췌장에 있는 세포에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당뇨가 되죠.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그죠? 또 관절에 있는 세포하고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관절염이 되겠죠. 그죠? 피부에 있는 세포하고 결합하면 피부 질환이 되겠죠. 그죠? 간에 있는 세포에게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질환이 되죠. 심장 근육에 있는 세포에게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질환이 되는 거예요. 혈관에 있는 세포들과 결합하면 혈관 질환이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질병은 지금 현재 글리포세이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문헌에 의해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지금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GMO 작물을 개인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어요. 정부에서 GMO 작물을 조사해서 발표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개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회에 혼란을 준다고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GMO 작물을 조사해라. 싫으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너도 못해. 왜? 사회에 혼란을 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GMO 작물은 100% 글리포세이트예요. 지금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관계인데 이런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도 미토콘드리아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콜레스테롤이 왜 문제가 되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코티졸,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 이런 5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다 콜레스테롤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합성에 글리포세이트가 방해를 한다. 인체 내에 있는 시상하고 뇌하수체, 말단 호르몬 기관에 모든 호르몬 체제를 교란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생성 과정이 지금 해당 과정 TCA,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나뉘는데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전자전달계에 있는 햄철과 결합을 해가지고 시토크롬과 결합을 해서 문제를 만든다. 그 부위가 여기 나와 있죠. 콜레스테롤, 바이오신세시스, 콜레스테롤 합성, 스테로이드 생합성, 당제 생합성, 그리고 비타민 A, 또 비타민 D, 트롬복산, 아라키돈산,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과정에 교란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글리포세이트는 인산기가 있어서 여기서 수소이온이 방출돼요. 그래서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고 미토콘드리아를 생성시킨다. 그래서 혈액 내의 pH를 전부 다 교란시킨다. 또 아까 앞서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킬레이트예요. 킬레이트는 별다른 게 아니라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석에 보면 N극과 S극이 있죠. 그런 성질이 강하게 만들어진 게 킬레이트다. 그래서 금속을 쉽게 흡착해가지고 흡수를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인체 내에는 인체나 생물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화학 공장이에요. 그죠?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단 말이에요. 그 생화학 반응의 핵심은 효소죠. 효소의 중심은 금속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하나다 할지라도 그 마그네슘 하나는 인체에 밝혀진 것만
300종류 이상의 효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마그네슘 하나가 부족해지면 인체 내에 300개의 효소가 기능이 다운되는 거예요. 저하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체 전반에 교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눈 밑에 떨리는 거. 그죠? 또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을 만들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 중에 지금 조사된 것 중에 하나는 망간이 뇌신경 발달에 중요한데 글리포세이트가 망간과 결합을 해가지고 글리포세이트 수치가 높은 사람은 체내 망간 수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망간이 문제가 되냐? 망간은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역할하는 효소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최근에 여성 갑상선암 증가하고 있죠? 급증하고 있죠? 그죠? 뭐 한 달에 건너가지고 갑상선 혹이다 아니다 그러죠? 글리포세이트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통계적으로는 갑상선암이에요. 또 망간 결핍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탐산도 과잉 생성하게 돼요. 인체의 신경계는 크게 흥분성과 억제성이 있어요. 아까 앞서 발표하신 다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가바가 억제성이에요. 흥분성의 대표 70%,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70%가 글루탐산이에요. 비율을 들자면 자동차가 있는데 가속 페달은 글루탐산, 브레이크는 가바예요. 그럼 고속도로 110km 밟고 달리다가 앞에 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죠? 인체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가 나와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바 섭취량이 줄어들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 또 충동 조절 장애, 폭력 범죄, 성범죄 이런 것들이 원래 가바가 제대로 생성되었다면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었을 범위인데 그것들이 제대로 제어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인체 내는 대뇌 심피질이 사람의 경우는 6겹이에요. 6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층류는 3개 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회질과 백질이 있는데 이 백질에서는 축색이 있기 때문에 미엘린화가 돼서 세포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망간 결핍이 되면 지금 백질에서 세포들이 이상 증식을 하게 됩니다. 글리포세이트가 증가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교란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뇌세포가 이상 증식을 해서 자폐아를 낳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가 내면화돼 가지고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글리포세이트가 재활용을 방해한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가 비활성인데 결합을 해서 알파 베타 활성형이 되는데 그걸 방해한다.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크리스탈하고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망가진다.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으면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뇌 기능과 면역 기능이 포함되는 거예요. 글리포세이트는 분해되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글리포세이트는 분해돼서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로 만들어진다. 혈액 상태를 비정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런 글리포세이트는 실제 규정이 허용량이 여기인데 실제로는 훨씬 적은 지금 거의 10,000분의 1이나 100,000분의 1 이하 기준보다 10,000분의 1이나 100,000분의 1 심지어는 100,000분의 1 이하로도 호르몬 내분비계를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돌연변이시킨다. 신장, 간, 글리포세이트 용량이 증가할수록 돌연변이가 증가한다. 또 적혈구에도 영향을 준다. 글리포세이트는 단지 한 가지 경로가 아니라 내분비계도 교란을 하고 또 방향적 아미노산 합성도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호흡사슬도 손상시키고 또 금속과 흡착해서 킬레이트 역할도 하고 지금 여기 밝혀진 것 이상의 수많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인체의 세포를 교란시킨다. 그래서 인체에 수많은 질병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글리포세이트가 질병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실 게 지금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글리포세이트 추이선이에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간암이에요. 지금 거의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R값은 0.9596인데 통계적으로는 R값을 제곱한 거, R스퀘어라고 그러는데 0.9596 곱하기 0.9596 하면은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글리포세이트가 간암을 예측하는 퍼센트는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거의 99%. 또 신장암도 패턴이 똑같죠. 막대는 신장암인데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그 시기가 90년대 이후부터 급증을 해요. 글리포세이트 GMO 작물이 개발된 시기와 동일한 거죠. 지금 방광암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추이선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한 20이나 30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 96년부터 갑자기 기울기가 꺾여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 상식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게다가 통계적으로도 지금 R값이 0.9 이상이에요. 값상선암 R값이 0.988이에요. 거의 100%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글리포세이트로 갑상선 암의 추이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99% 이상.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자 수, 또 허혈성 신장 질환들, 또 비만 사망자 증가, 당뇨 증가, 고지혈증 사망자. 왜 그러면 고지혈증이 문제가 있을까? 인체가 제대로 대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이상 저장이 되면서 혈액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신장질환 사망자. 인체에서 신장이 가장 큰 손상을 입는다. 왜냐하면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밤보다 3배 정도 신장의 독성이 더 강하다. 글리포세이트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먹으면 혹시 이렇게 골반이 아프신 분 없어요? 밀가루 먹으면은 골반이 아파요, 이거. 글리포세이트를 해독하려고 신장이 힘드니까 관련된 신경계가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염증성 장질환. 그죠? 글리포세이트가 시키미산을 차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키미산 경로는 식물, 또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생물. 그죠? 장 내 미생물 균총이 완전히 손상된다. 그로 인해서 장 내 유익한 균총들이 인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하고 유해균이 침입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인체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의 95%가 장 내에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 소아관 감염 사망자, C형 감염 증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면역세포도 세포잖아요. 글리포세이트가 면역세포도 기능을 손상시키니까 원래대로라면 면역기능이 작동을 해서 외부에 침입하는 미생물들을 잘 잡아먹고 분해를 시켜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쉽게 감염이 되는 거죠. 어린이 자폐 증가.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신경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매 사망자. 우리나라의 치매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80만 명이래요. 그러면 아까 그 앞에 발표자가 말씀하셨죠? 80만 명 생기면 플러스 80만 명 이상 노동력이 손실되는 거죠? 그죠? 심혈관 질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어요.
당뇨 환자는 500만이 넘습니다. 암 환자는 200만이 넘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될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상태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이민을 가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이 상태로 되면은 조만간 IMF 딱딱을 이상 나와요. 매년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얼마를 가져간다고요? 100조씩 가져가요. 100조 원.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이 나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요. 또 그 비용이 앞으로 줄어든다고요? 아니요. 급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알츠하이머 사망자 증가. 똑같죠? 패턴이 빨간색이 글리포세이트, 막대 그래프가 알츠하이머 사망자. 상강분석 아까 말씀드렸죠? 상강계에서 코이피션트 R값이 0.998인데 R스퀘어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나와요. 글리포세이트로 예측할 수 있는 질병들의 퍼센트. 지금 티로이드, 갑상선 암은 97.6% 예측할 수 있다. 지금 간암은 92.1% 글리포세이트를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글리포세이트의 섭취를 줄이면 이 암들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골수암까지, 백혈병도 77%. 우리나라 5세 이하 사망자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5세 이하? 백혈병이에요. 원인 모르죠? 글리포세이트가 그 원인의 대략 77%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GMO는 또 상관관계가 있다. GMO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종합을 한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PPT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또 자료지가 있으니까 참고를 보시고 여기 레퍼런스가 있어요. 저널 오브 오르가닉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원본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칼라로. 정말 약간 이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리포세이트가 노출되면은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 건너뛰어가지고 급증한다는 거예요. 기형 쥐들이. 지금 저희 애들 20대 이하 지금 글리포세이트에 엄청 노출되어 있잖아요. 걔들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기형아가 아주 급증하게 된다. 동물 실험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또 관련돼 가지고 실험 사이언티픽 리서치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올해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글리포세이트에 일일이 상당히 다양한 이제 조사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산모에게 태어난 애들은 머리 둘레가 작다. 그래가지고 기형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글리포세이트는 식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땅과 하천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전멸시킨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천에서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식자재가 수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몬산토에서 글리포세이트 특허가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량이 더 많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과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가 매우 쉽다. 미국의 조사에 하면 파산자의 70%가 의료 파산자예요. 그런데 KBS의 보고에 의하면 의료로 인한 가정 파산자가 미국은 2%인데 한국은 3.6%예요.
글리포세이트는 지금 글리포세이트 자체가 아니라 보조제, 아주반트라고 하는데 얘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독성작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준이 나와 있어요. 식약청에 가면 기준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검출한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 조사에 하면 글리포세이트 섭취량에 대해서 쭉 조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 푸드 앤드 케미컬 톡시컬러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논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쭉 나와 있고요. 유럽의 조사에 하면 그 기준량, 허용 섭취량의 대략 유럽인들은 17%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글리포세이트를. 그런데 미국은 유럽보다 3배 정도 수치가 높다. 그러면 대략 한 3배 높으면 50% 내지 60% 되겠죠. 그런데 미국보다 한국인이 더 수치가 높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글리포세이트만 그런 거고 보조제 아주반트들과 결합하면 그 독성은 예측할 수가 없다. 아까 오르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독성 작용은 수천 배 더 증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0.3인데 미국은 1.75, 거의 5배네요. 3배가 아니라. 질소수 농도 나와 있고요. 또 여기 유튜브에 이 선생님께서 이거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리포세이트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더 설명을 드리면 글리포세이트에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화된 거는 HPLC MS라는 거예요. HPLC는 별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여기 한 100명 세워놓고 띵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씬한 녀석과 뚱뚱한 녀석 중에 누가 빨리 뛸까요? 날씬한 녀석이 빨리 뛰겠죠? 그죠? 뚱뚱한 녀석은 천천히 뛰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걸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그 원리로 글리포세이트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옮기고 몇 분 후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면 시료를 똑같이 돌려가지고 그 시간대에 검출하면 그게 글리포세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크가 나타나면 적분,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 용량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MS가 하는 것은 커다란 분자를 쪼개가지고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글리포세이트가 문제가 되니까 이 분석 회사들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리고 글리포세이트 검출은 이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기 회사들이 팔려고 아주 분석 방법을 아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용산에 사는데 그 용산에 좀 비싼 아파트가 25억 정도 한대요. 글리포세이트 이거 하면은 4억 정도면 사요.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사망을 하거나 또는 이민을 가시는 게 현명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 사태에도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글로벌 제약회사나 이런 GMO 같은 GMO의 몬산토나 바이엘 같은 이런 회사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정부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지금 한국에 심각한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걸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정말 시민들이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젠 진짜 정치인도 믿을 수 없고요. 여야를 통틀어서 어느 정치인도 믿을 수 없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 물론 돼야 되겠죠. 정치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안 되더라도 생활 속에서 계속 주위 사람들을 깨우고 시민들을 깨워서 정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서 정치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